네,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입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3월이 왔습니다. 제가 매달 매매사례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한 달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참 빨리 가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매매사례를 보시기 전에 거래량을 먼저 보실 텐데 서울시 거래량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강남구의 거래량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짚어드릴 테니까 같이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거래량 바로 보시죠. 네, 서울시 상업용 부동산 월별 거래량 한번 보시죠. 현재 2023년 1월까지 집계가 됐어요. 작년 12월에 92건, 11월에 92건이 됐었잖아요. 네, 1월 달에는 54건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집합 건물 제외하고 또 10억 미만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보통 꼬마 빌딩은 10억 이상의 거래를 꼬마 빌딩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10억 이상으로 다시 집계를 하자면 작년에는 71건이 거래가 됐고 올해는 42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는 171건이었고 재작년 2021년도에 비하면 266건이었는데 거의 한 80% 이상이 좀 떨어진 거의 거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의문을 느꼈던 건 이 42건 중에 어떤 구가 많이 거래가 됐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별로 정리를 해봤는데 강남구가 가장 위에 있어요. 2022년 11월 달에는 총 15건이 거래가 됐죠. 12월 달에는 11건이 됐고 올해 1월 달에는 총 4건이 됐습니다. 42건 중에 4건이면 비율적으로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전달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한 달 동안 강남구에 있는 건물이 4개밖에 거래가 안 된 거죠. 강남구고 뭐고 간에 1월 달에는 정말 거래가 아예 없었던 한 달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강남구가 총 4건이 됐는데 다른 구는 어떻냐? 광진구 1건, 강동, 강북, 강서는 전멸했고요. 금천구도 없고 동작구가 5건이 있고 서초구가 1건 있네요. 종로가 6건으로 그나마 종로가 좀 거래가 가장 많았던 걸로 1월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3월달 금리 보러 가시죠. 현재 촬영일자 3월 8일 기준으로 3년 금융채가 4.23%, 가상금리 1.3% 더하면 총 5.53%의 금리로 지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번 달과 비교를 하면 저번 달 2월 6일에는 3년 금융채가 3.73이었어요. 이번 달과 비교를 하면 3.73, 한 0.5%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죠. 또 최근에 파월 의장이 금리를 더 인상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내고 있어서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오르면 대출 금리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현재 대출을 받으면 5.5에서 6%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바로 첫 번째 매매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매 사례입니다. 제가 매매 사례를 하면서 이 지역은 처음 나왔던 것 같은데 이 건물이 좀 주목할 만한 시사점이 좀 있어서 첫 번째 매매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치 먼저 보시죠. 네, 수유역이 여기 있고요. 수유역에서 서쪽으로 보면 강북구청이 있어요. 네, 여기서 살짝 벗어나서 여기 롯데시네마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갔을 때 이 대로변을 타고 갔을 때 좌회전을 하면 이 코너 건물입니다. 로드뷰로 먼저 보시죠. 횡단보도가 있어요. 이 대로변 상권은 보시다시피 좋다거나 활성화되어 있다거나 고급적이라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동네 먹자 상권? 먹자까지도 아니고 소주집 있는 그런 느낌의 상권인데 여기서 조금만 들어오면 갑자기 신축 건물이 띵 하고 나타나요. 개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건물은 올해 1월 달에 계약을 했고요. 잔금일은 2월 1일 날 했습니다. 매매 금액은 30억이고 평당가는 약 4,025만원, 대지 면적은 52평, 연면적은 129평의 건물입니다. 이게 2021년 11월 달에 신축이 됐어요. 현재 지금 2층이 비어있는 상태였고요. 2층 사무실이 이제 임대 중인 상태에서 임대료는 942만원, 수익률은 3.92%가 나왔습니다. 사실 서울권에서 이 30억대 신축 건물이 3.92%가 나온다. 이 정도 수익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거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매물이 처음 나왔을 때는 37억이었어요. 빌딩계의 빙하기가 시작되기 전 6월, 5월 이때쯤에는 37억의 매물이 나왔다가 그래도 거래가 안 되고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 올해 1월에 7억이 깎여서 30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의 이제 포인트는 30억이라는 가벼운 금액대, 4%의 수익률, 내가 손댈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제대로 돼 있는 갖춰진 건물이라는 이 세 개의 포인트가 매입을 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도 이제 거래가 되려면 4%는 나와야 된다. 그런 시사를 하고 있는 매매 사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시죠.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수요에서 강남으로 넘어왔는데 강남이긴 하지만 가장 빠지는 강남 개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위치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옆에 이제 국악고가 있죠. 여기 삼호물산 사거리에서 국악고 사거리로 쭉 내려오면 놀이터 같은 공원이 하나 있는데 이 삼명 코너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로드뷰를 보시면 그래도 앞에 도로가 왕복 2차선으로 잘 돼 있고 여기 보시면 네모 반듯하게 잘 올라가 있는 건물이에요. 하지만 신축되어 있는 건물은 아니고 좀 리모델링을 했을 때 뭔가 모양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건물이죠. 개요를 바로 보실게요. 네, 이 건물은 작년 6월 달에 거래를 했고 올해 2월에 잔금을
치렀어요. 잔금 기간이 거의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전 소유주가 매매를 했을 때 명도를 해준다는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또 4, 5층이 주택이었는데 이 주택을 용도 변경을 다 하고 매매를 넘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65억 1천만 원의 거래가 됐는데 대지 면적은 77.5평이고 연면적은 248.5평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익률은 거의 1.3%.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토지 평당가 8,400만 원의 개포동에 거래가 된 거예요. 사실 이 지역으로 뭐 거래가 많지도 않지만 거래가가 대로변 같은 경우는 뭐 1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해요. 하지만 여긴 이면도로인데 8,400에 찍혔다는 건 작년 6월 달에 거래를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빌딩 시장이 정말 빙하기가 시작되기 전에 거래를 한 거라서 8,400에 거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또 생각을 해보면 작년 하반기 한 11월, 12월, 올해 초 한 1월, 2월이었으면 8,400에 거래가 됐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개포동도 또 이런 사례가 있어서 계약한 지는 좀 됐지만 사례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세 번째 사례로 가보시죠. 네, 세 번째 사례는 또 강남에서 벗어나서 신림동으로 왔는데 제가 매매사례 촬영을 하려면 매각된 사례들을 다 봐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매각된 사례가 이제 많이 있지는 않는데 이 사례를 보면서 갸우뚱? 도대체 왜 이게 거래가 됐을까라고 생각이 됐던, 정말 이게 의아한 점이 많았던 그런 건물인데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먼저 보자면 신대방역이 있죠. 신림동이긴 하지만 또 신림역에서 가깝지는 않아요. 신대방역에서 한 100m만 벗어나면 여기서부터 상권이 확 끊깁니다. 지도로 봤을 때 대로변 사거리 코너 느낌도 있긴 하지만 로드뷰를 한번 보시자면 큰 건물도 없고 병원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탁구클럽, 마사지, 여기 위에는 뭐 원룸텔 이런 건물인데 바로 이 건물이 제가 사례로 가지고 온 건물입니다. 개요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은 작년 11월에 거래가 됐고 올해 2월 달에 잔금을 했는데 네, 이게 115억에 거래가 됐고 대지 면적은 148평, 연면적은 398평인데 준공연도는 89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대로변에 있어서 상업지도 아니에요. 또 이상하게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럼 이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받았느냐? 아니에요. 200% 지었어요. 196%를 지어서 정말 정직하게 지어진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좀 명도를 해주고 신축할 수 있다거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컨디션이 되느냐? 아니에요. 또 명도 조건도 아니에요. 명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건물을 좀 매입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게 평당가가 저렴하느냐? 아니에요. 평당가도 저렴하지 않아요. 평당가가 7,700인데 거의 2, 3년간 거래가 된 게 거의 없고 그 전에 봤을 때 평당 한 4,000, 4,500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얘만 갑자기 7,000에 딱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건물이 2016년도에 45억에 매매가 됐었어요. 그리고 한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3배 가량에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아직도 빌딩 시장은 내가 이해하기에는 이해 못하는 많은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오랜만에 신림동 사례를 가지고 와봤고 다음 매매 사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이런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위치를 먼저 보여드리면 올림픽대로를 쭉 타고 오면 이제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사 IC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미사리라고 하죠. 미사리로 가는 길 좀 더 지나면 바로 앞에 이제 조정 경기장이 있고 바로 앞에 있는 부지입니다. 개요를 한번 보시죠. 네, 이 건물은 올해 2월에 계약을 했고 2월 20일 날 잔금을 한 케이스입니다. 매매가는 395억, 대지 면적은 597평의 대지를 395억에 산 거예요. 평당 한 6,600 정도에 매입을 한 거죠. 얘가 2021년 11월에 292억에 매입을 했어요. 한 103억 정도의 차익이 생긴 거죠. 근데 그동안 건물을 올렸냐? 그런 것도 아니고 땅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땅을 팔았는데 이게 100억 차익이 남는 거예요. 얘를 매입을 한 쪽은 대출이 하나도 없이 무대출로 395억짜리 땅을 매입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100억의 차익을 남긴 그런 사례에서 가지고 와봤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금액이 얹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빌딩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거래량과 또 대출 금리 또 매매 사례를 4건을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3월인데 1월, 2월에 비해서 중기업이나 이쪽 부동산 시장에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나마 매수 문의가 조금씩은 좀 들어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좀 매수 심리가 조금 살아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게 거래량이나 데이터로 나오고 있진 않지만 체감상 느끼기에는 매수하시는 분도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여러분도 빌딩 투자를 하실 때 이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빌딩 투자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